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누구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내용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1879년 9월 2일에 태어나셔서 1910년 3월 26일 날 순국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응칠이란 이름으로 불리셨는데 태어날 때 배에 7개의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응칠이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천주교를 믿게 되는데 세례명이 토마스입니다. 네, 그래서 도마, 안중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05년에 일산의학이 책을 대자 국권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건너갔는데요. 네, 거기서 도움을 주기로 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1906년에는 평안남도 진남포로 이사를 해서요. 석탄상회를 경영하고 삼음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돈이학교를 인수해서 교육운동을 했고요. 1907년에는 미곡산 여러분 쌀과 곡식을 파는 가게를 이야기합니다. 미곡상 그리고 석탄, 광산 사업을 하면서 삼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서북학회에 가입을 하고 국채보상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국채라는 것은 나라의 빚이에요. 이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돈을 꿔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이익을 우리나라로부터 뺏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그래서 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국채보상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에 안중근 의사도 참여를 했고요. 그 이후에 국내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북간도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1907년에 북간도로 망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종, 그 다음에 명동촌 등지에서 한일 마을을 이렇게 둘러보고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어서 1907년과 8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셔서 동의회의 평의원 자격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요. 교포 신분인 대공공보의 기자, 그리고 학감, 한인민회의 고문 등으로 한인사회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계속 여러분들 이제 계몽운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1908년에는 크리스키노라는 곳으로 가셔서 연합의병부대 중에서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홍이동 전투, 신아산 전투 등으로 실제로 의병부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로 진입을 하셔서 일본군과 전투를 하고요. 1909년에 같은 크리스키노에서 단지동맹을 결성합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끊어서 그 피로 대한독립의 결의를 다지고요. 황병길 등 11명이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면 여러분 안중근 선생님의 안중근 의사의 네 번째 손가락 마디가 한 마디가 없는 사진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굳은 결의를
이렇게 엄청나게 아프고 겁났겠죠.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단지회를 만들어서 그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셔서 대동공보사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만주시차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의거를 계획하게 됩니다. 우덕순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 처단 계획을 짜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하얼빈에서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의거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죠. 그래서 같은 해 리순 감옥으로 수감이 되고요. 그게 11월 3일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계시는 동안 안은칠 역사라고 하는 자서전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서전이 3월 12일 날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한 석 달 정도 걸렸죠. 그 전에 1910년 2월 14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아니고요. 우리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3월 26일 날 순국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빨리 사형이 집행될지는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완성은 되지 못하고 3월 26일 날 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자, 안중근 의사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을 이렇게 쭉 생애에 걸쳐서 알아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1909년 10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토 히로부미일까요? 이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 체계를 주도했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의 통감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죠. 통감 한 명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초대 통감으로 와서 일제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나쁜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원흉이라고 안중근 의사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기록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안중근 의사께서 여기 계시죠.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3발의 총을 쏘게 되죠. 탕탕탕. 여기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중근 의사를 도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 속으로입니다. 자, 지금 아래 사진을 보면 우덕순, 유동환님, 조도선, 최재형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뜻을 같이 하는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과 함께 의거를 준비했다. 재외동포 최재형은 안중근이 의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최재형은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또 잘 먹고 잘 산다고 한 게 아니고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자, 안중근은 기차를 타고 오는 이토 히로부미가 2개의 정차역에서 내릴 것으로 예상해 차이 작업 우역은 우덕순과 조도선에게 맡기고 하얼빈역은 자신이 맡았다. 유동하는 하얼빈에 남아 다른 일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기차가 차이 작업 우역을 그냥 지나쳐 하얼빈역에 도착하자 안중근은 계획을 실행한 후 체포되었다.
대해서 계획을 실행했다는 것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거죠. 우독순, 유동화, 조도선도 함께 체포가 되었는데요. 안중근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최재형은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결국 안중근은 사형을, 다른 사람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안중근의 의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의 도움이 있었다. 혼자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자, 안중근, 우덕순, 유동화는 러시아에서 만났습니다. 우덕순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담배 행상, 그러니까 담배를 파는 상인이었다는 거죠. 담배를 팔다가 안중근을 만났고요. 대동공보, 아까도 나왔었죠. 대동공보의 회계원이었습니다. 안중근과 함께 의병 중대장으로 경흥, 회령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유동화는 1892년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1909년에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나오잖아요. 그때 19살이었습니다. 여기 유동화는 19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일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자, 유동화는요, 그러니까 약방을 하는 아버지의 가게에서 안중근을 만나게 되는데요. 러시아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화의 아버지가 안중근의 수행원으로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게 된 거였습니다. 자,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은 재판을 받을 때 유동화가 19살로 어렸잖아요. 그래서 유동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유동화는 계획을 몰랐다고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동료를 위하는 마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탐구활동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까닭 알아보기가 나와 있죠. 자,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죄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총 15개의 죄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부분은 선생님이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죠. 안중근이 말한 이토 히로부미의 제목은 무엇인가? 1910년 2월 12일 재판정에서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그가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다고 했습니다. 의병 참모 중장 자격으로 한 일이다. 결코 일개 자객이 저지른 일이 아니란 말이다. 내 희망은 일본 왕의 뜻과 같이 동양의 평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5대양 6대 주에까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자, 이토 히로부미를 가해한 까닭을 묻기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중근 의사께서 감옥에서 집필하신 안흥칠 역사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1.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2.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3.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5조약은 여러분 을사늑약이고요. 7조약은 1907년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으려고 강제로 맺은 정미 7조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미 7조약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자,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의병운동 때라든지 이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무참히 많이 죽였었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권을 강제로 뺏은 죄. 대한제국의 정권을 강제로 뺏은 겁니다. 자,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 그래서 조선의 경제가 일본에게 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킨 죄.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됩니다. 교육을 방해한 죄. 우리나라의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죠.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과서를 압수해 불태워버린 죄. 네, 지금 다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네, 이거 을사늑약을 얘기하는 거죠. 네, 거짓말 맞죠? 다음 13번째.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사륙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여기서 천황은 일본의 천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서 이렇게 일본에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 일도 없다고 일본의 천황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15번째는 14번째는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죄. 그리고 15번째가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왕제를 죽인 죄. 여러분들 그러면 13번과 14번과 15번은 우리 대한제국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의 평화, 그러니까 동양을 위협하고 있고 13번과 15번은 일본의 천황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침략한 원흉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토 히로부미가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까닭과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써보도록 하세요. 영상을 멈추세요. 네, 다 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이면 맞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안중근은 그를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원흉으로 지목해 처단했다. 네. 그럼 편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썼으면 되는데요. 안중근 의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썼으면 여러분들 잘 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정에서 안중근 의사님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까닭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이 두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안중근 의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썼으면 여러분들 잘 쓴 겁니다. 자, 안중근 의사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냐고요? 아직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진은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직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께서 지어오신 수의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직접 전달하진 않았고요.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을 통해서 안명근이란 분이 이렇게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서 장사를 지내다오. 우리의 국권이 회복되거든 그 유해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옮겨서 장사를 지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돌아가셔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해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고 그 다음에 결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아직 우리나라로 모셔오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요. 어디에 묻혀 계신지 몰라요. 일본이 보통 이렇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그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를 하거든요. 근데 안중근 의사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묘에 가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또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고 또 항일 의지를 돋구게 될 것을 우려해서요. 아예 시신 자체를 돌려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매장을 했는데 어디에다 매장했는지 기록조차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리슌 감옥에서 사형을 집행하면은 그 근처에 이제 사형한 시신들을 매장하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곳이 아파트가 지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지금 찾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이렇게 가묘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효창공원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삼의사묘입니다. 그럼 삼의사는 누구냐면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를 삼의사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도 안중근 의사도 있죠. 근데 안중근 의사에는 여기 보면 다 묘비가 있어요. 근데 없지요. 안중근 의사님은. 네, 여기에 지금 무덤 자리만 만들어 놓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셔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묘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김구 선생님께서 만드셨어요.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가 광복되고 우리나라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백정기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의 시신을 우리나라로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이 3의사의 시신을 모셔오고 이렇게 묘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묘도 시신도 곧 우리나라로 모셔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가묘에 이곳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봉환되면 모셔질 자리로 1946년에 조성된 가묘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빨리 이곳에 다른 의사들처럼 이렇게 묘비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가족입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입니다. 네, 이분은 단순히 안중근 의사, 훌륭한 아들을 둔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요. 이분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선정한 7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뭐라 써있냐면 중국 상해에서 상해 재료 동포 정부 경제후원회 위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제후원회 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동생분들입니다. 안정근 선생님, 그 다음에 안공근 선생님. 특히 안공근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분 사진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훌륭한 가족들입니다. 이 외에도 사촌 형제들까지 해서 안중근 의사 가족 15분이 독립운동가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가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요.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여기 나와있죠. 나라를 위해 떳떳하게 죽으라고 했습니다. 항소를 하는 것은 재판을 다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엄마에게 하는 효도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의 제목은 영웅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재조명한 뮤지컬이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법정대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대에 오르는 안중근 의사와 그를 도운 주변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내용입니다. 2009년에 처음 공연이 되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을 했고 뮤지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우리 꼭 잊지 않고 안중근 의사 같으신 분들 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들이 고국을 떠난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